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 1948년 10월 25일에 여순 사건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선포된 것이 최초이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1948년 11월 17일에도 선포된 바 있다. 4.3 사건은 폭동적 시위 진압을 시작으로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한 학살이고,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학살,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 보복성 학살 등등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학살의 유형이 총집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인 사건이다. 계엄법이 제정된 후에는 1950년 한국전쟁,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 1952년 부산 정치파동, 1952년 5월 25일에 계엄령 선포로부터 7월 7일에 제1차 개정헌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소요 사건이다. 1960년 4월 혁명, 4.19 혁명은 1960년 4월 학생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이다. 1950년대 말에 반공 이념과 경찰력이란 물리력에 의존하던 이승만식 독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지역과 지식인 학생 등 식자층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갔다. 부정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정권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3.15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하자 학생들을 선두로 한 민심은 폭발했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이승만의 하야와 망명으로 독재는 종식됐으나 지도부 부재 등 준비되지 않은 혁명은 완성되지 못한 채 군사 쿠데타의 길을 터주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5.16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 쿠데타이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 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군부 내에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다.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입법사법행정 세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964년 6.3항쟁.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해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시민들이 반대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말한다. 1964년 3.24 시위를 시작으로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5.2 공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쳐 6.3 시위에서 정점에 도달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학원과 언론 통제를 강화했다. 1972년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이다. 유신 쿠데타라고도 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위기 및 남북 대화를 빌미로 장기 집권을 위한 1017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 기능 수행, 비상국무회의의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 그 내용이다. 개헌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신체제라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되어 1979년까지 지속됐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쌓였던 정치사 회경제 문화 종교 등 각 부문에 걸친 여러 모순의 폭발이었고,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을 둘러싸고 민주화 운동의 성격, 지도 세력 등 여러 평가들이 있으나, YH 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다. 1979년 12.16 사태.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으로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부마항쟁으로 촉발되었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유신체제의 붕괴와 군부독재 종식의 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 5.17 내란.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운동 시기였으며,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으로 1979년 12.16 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0.22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고,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렇듯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24년 작금의 정부는 어떤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 그저 멍청한 개인 감정에 치우친 보복식 남용? 자고로 적보다 무서운 게 멍청한 지도자라 했다.
아울러 근본 모지리들의 놀이에 국민을 핑계삼아 한 권력 쥐어보고자 노림수를 두는 잡것들도 조심해야 할 일이다. 잘난 놈 하나 없다. 그저 남 헐뜯기에 급급하고 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정성을 다하며 국민들의 호통에 숟가락이나 얹어 이미지 관리에만 힘쓰는 정치하는 것들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마음 깊이 되새겨 자중하고 신중해야 할 일이다.